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말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대구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내일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우량은 청도군 금천면에 176mm가 내리는 것을 비롯해 대구 97, 포항 133, 경주 132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이번 비는 오늘 오후 잠시 그쳤다가 내일 오후 제12호 태풍 남태운의 영향으로 다시 내리기 시작해 내일 오후까지 20에서 60mm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 경북은 22에서 25도, 내일은 대구 28도, 경북은 23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빗길 승용차 단독 교통사고로 5명이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대구시 달성군 농공 방향 박서진교 인근에서 20대 탑승객 5명이 탄 K5 승용차가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구조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를 포함한 5명이 인근 병원으로 분산 후송됐지만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밤사이 내린 비로 빗길에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망자 신원 파악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어젯밤 사이 대구 소방본부에만 7건의 빗길 교통사고가 접수돼 8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빗길 교통사고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KTX 도입 당시 큰 논란이었던 대구 도심 구간 지하화가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나섰는데 수천억 원을 들인 철로변 정비 사업까지 모두 끝난 마당에 현실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윤영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가 경부선과 KTX 고속철도의 도심 통과 구간을 지하화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해 조사 용역비 2억 원을 대구시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지하화 구간은 서대구역에서 대구역, 동대구역을 거쳐 고모역까지 11km로 최적화 방안과 건설 비용, 재원 조달 방안들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실행이 됐다면은 지역 주민 경제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장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료를 만들고 타당성을 만들어서.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그다지 밝지는 않습니다. KTX 도심 통과 구간의 지상화냐 지하화냐를 두고 10여 년의 논란 끝에 지난 2006년 지상화로 확정이 된 후 철로변 정비 사업을 위해 지금까지 들인 6,600억 원의 국비가 사실상 낭비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지하철로 건설 비용은 물론 공사 기간 동안 임시 철로도 만들어야 하는 만큼 최소 11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형적인 토건 개발 공약인데 이미 또 결론이 난 것을 다시 끄집어낸 것이기 때문에 시민적 동의를 얻기가 어렵고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다. 경부선과 고속철도 지하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 동구의 안심연료단지가 뉴타운으로 조성됩니다. 이 지역에 있던 연탄과 레미콘 등 6개 공장이 모두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권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안심연료단지 주변 주민 28명이 진폐증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발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함담합니다, 첫째로. 이게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 현실로 밝혀지는 순간에 앞날이 참 무한히 걱정이 됩니다. 주민들은 하루빨리 연료단지를 옮겨줄 것을 요구했지만 연료 공장들이 대체 터를 내어달라고 버티는 바람에 이전 사업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탄과 레미콘 등 6개 공장이 모두 이전 터를 마련해 옮겨가겠다고 밝혔고 대구시는 이 일대 36만여 제곱미터를 사들여 안심 뉴타운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그리고 일부 문화시설, 그리고 주민 편의시설,
그쪽에는 그동안에 그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 용지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서 시행사인 대구도시공사는 토지와 지작물 조사를 끝냈고 이달부터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 2020년에는 안심 뉴타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분진과 미세먼지로 주민에게 고통을 안겼던 안심 연료단지가 뉴타운으로 거듭나게 되면 인근 혁신도시와 유라지구 등과 함께 대구의 부도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2학기 개학과 함께 교사들의 결핵 감염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추가 감염 걱정이 큽니다. 사전 예방 관리는 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결핵으로 격리된 고등학교 교사는 지난달 18일 건강검진 결과에서 폐 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후 결핵 확진이 나온 26일까지 8일 동안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이생에 기침을 하고 몸이 불편을 느끼고 이러면 전염성이 있는데 검진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증세가 나타나면 보통 그때는 그 전염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난달 25일 결핵으로 확인된 초등학교 교사도 확진 전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했습니다. 단체 생활자 가운데 결핵 환자가 있더라도 확진돼 격리되기 전까지 무방비 상태란 지적입니다. 다행히 이번 감염과 관련해 학생과 교직원 260명에 대한 검사에서 추가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초등학생 2명은 잠재 결핵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외부로부터의 감염이 없더라도 결핵균을 보유하고 있는 잠재 결핵자가 10%가량 된다며 잠복 결핵 검사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3개의 학교에서 잠복결핵 검사를 해서 잠복결핵 환자들 같은 경우에 예방적 차원에서 약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후진국형 질병이라 불리는 결핵은 영양 부족과 피로가 가장 위험한 적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그다음에 수면 잘 취하고 식사 잘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 이게 제일이죠 뭐. 그렇게 하고 규칙적으로 이제 선생님들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도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최근 학교 식중독이 잇따른 데 이어 교사 결핵 감염까지 확인되면서 학교 위생과 건강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사드 배치를 두고 성주와 김천 사이 지역 감정의 골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사드가 왜 필요한지 군사적 효용성 논의는 오간데 없이 지역 민심만 자극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만간 국방부가 김천과 인접한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 장소로 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천 시민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보생 김천시장은 사드를 다시 성주 성산포대에 설치해야 한다면서 감정적인 발언을 내쏟았습니다. 안전하다면은 처음 적지라고 발표하는 성산포대에 그대로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주 국민이 못 먹겠다고 배웠던 음식 김천 시민 먹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는 박 시장의 언급이 부적절하다면서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성주가 김천을 원망하고 김천 분들이 성주를 원망하고 하기보다 같이 힘을 모아서 좀 싸워나갈 필요가 있다. 지난달 22일 김한곤 성주군수가 성산포대가 아닌 제3후보지를 요청해 사드 배치 철회만을 주장하는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주민들끼리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 장소로 김천과 가까운 성주골프장으로 결정할 경우 성주 군민들에 대한 김천 시민들의 불편한 심기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국가 안보라는 명분이 통할 것이라는 국방부의 안이한 생각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 심한 갈등의 골만 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공연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대구에서 열립니다. 브로드웨이 42번가는 브로드웨이에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뮤지컬 스타가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1980년 초연 당시 토니상 최우수 작품상과 안무상을 받은 뒤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서울에서 2달여 동안
객석 점유율 90%를 기록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전국 공연에 나서는데 첫 번째로 대구 공연을 갔습니다. 지역 미술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올해의 중견작가전이 열려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세, 송강익 등 미술계에서 추천한 5명의 작가가 비움과 체험이란 주제로 작가들의 삶의 관조 자세, 존재를 바라보는 시각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대구 문예회관의 올해 마지막 작가 시리즈로 매일 오후 2차례 도슨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첫 일본 뇌염 환자가 최근 발생함에 따라 다음 달 하순까지 모기 활동이 활발하다면서 어린이들의 예방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12개월부터 만 12살까지 어린이로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상관없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성인은 접종 권장 대상이 아니지만 논이나 축사 인근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찌쯔 가무시증을 옮기는 유충이 9월부터 12월까지 왕성하게 활동한다며 성묘와 벌초할 때 찐득이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찌쯔 가무시증은 털 찐득이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고열과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170여 명의 환자가, 올 들어서는 14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선거구 확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출마가 예상되는 지역에서의 기부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의 당선을 돕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대접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소속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청도군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당시 이만희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지지를 호소한 것은 그때 선거구 확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 후보의 출마가 예상됐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제32회 전국 장애인 부모대회가 오늘 대구에서 열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대구 육상진흥센터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1,500여 명의 장애인 자녀와 부모, 보건복지부, 대구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올해의 어버이상, 장애학술 미술 공모전 시상, 장애인 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명랑운동회 등이 펼쳐집니다.